신호들어? 오케이. 공격력 세 번째 얘기죠.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긴 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해야 될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진도는 여전히 110페이지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40분간 진행을 한 게 한 반 페이지, 한 3분의 1 페이지 정도 됐네요. 구속력과 공정력 또는 기속력과 공정력의 관계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관계인데요. 교과서에서 김남진 교수 등의 소수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써놨는데요. 소수설이지만 이거는 소수설 중에서 통설이나 다수설이 아니면 소수설 맞는데 소수설 중에서 좀 센 수설 저거를 힘 좀 쓴다고 유력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유력설이라고 표현하기 더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력설인데 이 유력설이 말하면 뭐냐면 구성요건적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적 효력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이것도 시에서 나와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꼭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 자체가 되게 중요하듯이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정력을 일명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라는데요. 공정력하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구성요건적 효력은 독일의 낙서를 번역을 한 겁니다. 뭐 저는 독일의 실력이 짧지만 아주 짧아서 그게 잘 모르지만은 직역을 하면은 독일어에서는 사실적 효력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제 그게 구성요건 사실이라는 뜻이니까 법적 효력을 구성하는 요건 사실이니까 독일은 사실적 효력인데 김남진 교수님은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그러니까 괜찮은 번역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채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는요, 김남진 교수님이 쓴 그 논문집 모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논문집만 짧은 논문을 다 모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김남진 교수님이 여담으로 구성요건적 효력설을 자기가 소개했는데 아직은 뭐 이거 국가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디 보니까 대학의 조교시험에서 이게 나온 것 같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늘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통설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견해라는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아니면 취소하고요. 아주 유력한 견해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공정력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같다는 견해도 있고요. 똑같은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차이가 있다 구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구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느냐 하는 데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저쪽이랑 구별에서는 구별을 부정하는 구별 부정서 했어요. 구별 부정서란 뭐냐면 공정력은 구성요건에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이거죠. 똑같은 말인데 때로는 공정력으로 부르기도 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부르기도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정서는 뭐냐면 현재 다수절과 판례 입장이냐 구별하지 않아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거잖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똑같은 의미의 근데 의미할 때 어쩌는 다른 뜻이야. 뜻의지를 쓰지만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동의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의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부정서 입장입니다. 다수라고 판례가 부정서니까 판례까지 끼어드니까 사실은 소설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비록 소수설이지만은 힘을 좀 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학설이 바로 유력설이에요. 자기들은 다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새가 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력설인데 유력설 이름이 뭐냐면 이 학설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 이름이 바로 뭐냐? 구성요건적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이런 구성요건적 효력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뭐 긍정설은 부정설은 나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력설은 어떻게 다르냐? 다른 구별은 결국은 유력설에서 구별하니까 구별은 유력설인 구성요건적 효력설에 맞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구별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전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공통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따져 봤을 때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 구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딱 두 개만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진짜 의미 있는 거,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거, 입증 책임 똑같아요. 또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인정된다 똑같고요. 또 효력이 잠정적으로 통용력을 가진다 똑같아요. 또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부인하지 못한다 똑같아요. 나머지 의미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똑같고, 심지어는 성결 문제, 아직 안 배웠는데요. 민사나 형사소송의 성결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똑같은데, 요 두 가지 차이가 나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서는 그래서 자기들 이론이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성결 문제 할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조약하는데, 성결이 좀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통설에 얘기해가지고 개념적이 했는데 지워버렸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감독과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할 때 공정력에 적용을 받는, 후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정력도 넓은 의미의 구성력은 있잖아요. 잠정적인 통용이 통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할 때, 당사자하고 다른 국가를 다 합쳐서 그냥 같이 보는 견해는 통설이고, 당사자하고 다른 국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견해가 바로 뭐냐? 구성요건적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공정력은 뭐냐니까 이러한 구속을 받는 이러한 대상이, 또는 뭘까? 이러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거는요, 공정력이에요. 당사자를 구속한다, 공정력이고요. 그 다음에 뭘까? 다른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그거는 구성요건적 효력. 그래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그거는 공정력이라고 부르면 좋겠고, 다른 국가 기관을 구속하는 힘은 그거는 뭐 구성요건적 효력을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당사자가 할 때 당사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뭐일까요?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은 행정을 하는 쪽하고 받는 쪽이겠죠. 지금 뭐가 되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권자하고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를 받은 아까 전에 그 아동 같은 그런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상대방하고요. 이런 상대방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 왜 이 구도를 중요시하냐면, 행정부의 구도는 국가기관과 국민의 문제거든요. 어느 쪽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했는데, 상대방하고 뭐냐면 또 하나 취소권자가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있겠죠. 근데 취소권자가 누가 있냐 할 때, 취소의 종류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행정청이 자기의 권한으로, 즉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이러한 직권 취소가 있습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는 누구냐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물론 나중에 직권 취소 들어가게 되면 처분청도 있고 감독청도 있는데, 감독청의 경우는 견해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직권 취소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대표적인 직권 취소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 취소 기한은 처분청, 바로 그 처분을 향한 행정청이니까 처분청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분청이죠. 자, 이러한 처분청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도 씁니다. 그죠? 어떤 말로 씁니까? 당해, 바로 그, 또는 해당도 씁니다. 해당, 당해, 똑같은 말이고요. 당행정청, 바로 그, 이런 뜻이 바로 당해죠. 바로 그 행정청, 즉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행정청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쟁송 취소의 경우는요, 사실은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재행송 취소는 행정재행송인데 행정재행송의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한 재행송을 소송이라고 표현하고 행정소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도 있어요. 행정기관에 의한.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이야기 하는 자리니까 지금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겠죠. 소송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보거든요. 뭐 행정심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소송을 보는데, 그럼 소송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 부분에 다 가면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 또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인데, 그걸 보고 뭐냐?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돼가지고 제가 심판권을 갖고 있는 그 법원을 얘기하죠. 그런 법원은 뭐냐면 수소법원. 받을 숫자에다가 소동이라는 숫자 씁니다. 수소법원. 암소 수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소법원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법원에 이제 뭐, 아까던 예를 들면 서울지방법원이라도 민사하면 1단독, 2단독, 3단독, 4단독 또는 39 합의부부터 100m 합의부까지 쭉 있거든요. 그게 다 법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특정한 사건인데 39 합의부 했을 때는 것은 40 합의부에서는 도저히 그 사건 관할 못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민사나 형사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을 안 쓰이고요. 행정소송, 행정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냐면 민사나 형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 이런 말로 쓰였어요. 행정소송 관할 수 있는, 정확하게 행정법원은 우리가 뭐 1심 법원만 얘기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행정소송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원 외에는 다른 법원이 있잖아. 민사나 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데 초점이 이제 이어야 되죠.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 할 때는 다른 국가기관은 뭐가 있나?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봐봐요.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에 위에도 국가기관 나와 있는데, 다른 국가기관은 뭐냐면 처분층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정기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후허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기후허가에 하자가 있어요. 사실은 쏘겠어요. 그 하자에는 기후허가는 아직까지 취소가 되기 전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취소가 되기 전에 빨리 해외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여권을 신청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여권을 발행하거든요. 귀화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한 처분인데, 외교부 장관이 심사를 또 가다 보니까 이 귀화가 자체에 하자가 있구나. 그러면 자기가 여권을 주고 안 주고라는 판단을 한다든지 할 때 지가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 귀화가 처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또는 귀화가 처분을 지가 무효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해요. 그거는 귀화가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 처분은 법무부 장관, 즉 처분청이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할 일이지, 다른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분청이 아닌, 즉 처분청,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아닌, 그래서 처분청 이 외의 법원을 얘기합니다. 법원 하시면 또 하나가 참 이외 행정청, 죄송합니다. 이외 행정청이고, 행정기관으로서는요 행정청이 될 것이고, 또 뭐냐면 법원에는 아까 전에 민사나 형사법원 같은 경우는요 수소법원 이 외의 법원이 되겠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민사법원이나 또는요 형사법원입니다. 아까 전에 그 뭐냐면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해가지고 취소가 된 소년이 취소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 운전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거냐는 것은 형사법원에서 판단하겠죠. 형사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다가 이게 보니까 이 운전면허가 취소할 수 있는 운전면허네? 그래서 형사법원이 지가 취소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형사법원은 일단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취소권자입니다. 자, 봐요. 이러한 취소권자 이외의 취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외에 뭐냐? 모든 국가기관이다 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 발생하죠. 모든이라는 것은 all입니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모든 국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맞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취소권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인데 때로는 모든 국가기관 할 때 선생님들이 지문에서 그냥 지가 거두절미하고 생략하고 맞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틀린 지문인데 때로는 맞게 넘어갈 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뭘 구속하느냐 할 때 강조점이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정력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부정요건적력은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인데 때로는 뭐냐면 공정력은 국민을 구속하고 즉 상대방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부정요건적력은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갈 때가 많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또 실전에 들어갔을 때 하고는 다르다. 군대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답수라는 얘기가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왜 구별하는데? 이러니까 근거가 달라요, 이게 근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근거가 다르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구속의 대상이 다른데 근거는 뭐냐면 상대방 보고 아까 전에 조세납부 의무가 있는 상대방 보고 하자 있는 조세 부가채원에도 일단은 닥치고 돈 내 이렇게 된 거죠. 왜? 자, 만약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하자가 있다, 경미한 하자가 있다 없다는 것은 견해차가 생길 수도 있고 법 해석에 견해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사를 해봐야 아는데 문제는 말이죠. 첫째 효력 발생했죠. 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다가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일단 효력을 만약에 공정이 없다면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나서 심사해보니까 괜찮은 애가 다시 또 효력 발생시킬 수 있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그러면 법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정책적인 이유야. 왜 그러니? 행정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뭐 꼭 그게 자체가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 보통은 아까 전에 봤지만은 어린아이가 운전면허를 받았다. 물론 잘못된 운전면허지만은 자기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운전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겠죠. 신뢰보호라든지 또는 법적 안정성. 아까도 봤지만은 행정의 효력이 발생했다가 하자가 조금 있다 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공정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효력을 부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안 좋겠죠. 그래서 행정정책적인데 행정정책적인 이유는 뭐냐면 행정작용법적 이유예요. 이런 작용법인데 이때는 넓어집니다. 행정작용법인데 사실은 행정작용법 중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잠깐만 제기했어 아직 판결 안 나왔어. 취소송을 제기했다. 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취소송 제기했을 때 그러면 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효력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즉 효력을 있는 그대로 간다. 왜냐하면 취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적어도 상대방의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제기했겠죠.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지하는데 원칙적으로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송법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작용법 할 때 행정법 우리가 개념 배웠어요. 그죠? 얼마 전에 행정작용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데 행정소송법은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행정구제법을 행정작용법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다. 통설은 그렇게 봤다.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런 행정쟁송법에서 하나님과 행정에 대한 원할 이렇게 해야지 행정이 좀 잘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행정의 원활과 같은 이런 내용을 원활을 생각하는 거죠. 행정쟁송법인데 행정쟁송법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정지 원칙, 즉 취소의 소송이 취소행위 제기되었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의 효력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돼 가지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걸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즉 상대방 보고 닥치고 따라와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이 효력은 뭐냐면 자, 처분적 이외 행정청,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행정청이 해야 되고 다른 행정청은 손떼라 또는 행정소송으로 관할할 수 있는 행정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나 형사법원이 잇대지 마라 하는 거죠. 그건 뭐냐? 권한 존중이에요.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사실 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한 국가기관이 행정조직법이나 또는 법원조직법 등을 통해서 권한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나누어가지고 이러한 권한의 분장, 타인의 권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일정한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에서 또는요 행정조직법도 좋고 법원조직법도 좋고 이러한 조직법, 이러한 조직법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조직법적 근거에 의한 권한 존중의 원리, 이러한 권한 존중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구성요건적 효력이고, 이건 뭡니까? 행정의 어떤 뭐냐면 원한을 위해서 만든 이론이다 하는 이론적 베이스 또는 법적 근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얘기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야동 뭐 성결 문제고 다 똑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건 아니라 다만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성결 문제 할 때 민사본이나 형사본이 공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게 성결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들 구성요건적 효력서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거 실무적으로 큰 의미 없네 뭐. 왜냐하면 뭐 성결 문제 또는 인정되는 범위 또 뭐 아까 전에 얘기하는 입증 책임 뭐 이런 데서 중요한데 그거 아무 차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요 이 바로 성결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 문제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바로 성결 문제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 이런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법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고 결론이 똑같다는 거죠. 뭐 구성요건적 효력서로 얘기하나 둘 다 결론은 똑같은데 뭐 그걸 굳이 억지로 머리 아프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는 길에는 다수가 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정적인 다수도 바뀔 수 있지만 학문적인 다수도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뭐 많이 올라온 학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통설이라고 말을 잘 안 하고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구성요건적 효력서를 지지하는 학자인데 시험을 낼 때는 통설과 판례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소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은 구성요건적 효력서 할 때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뭐 구성요건적 효력서 자체를 몰라서기보다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주로 뭐냐면 자세한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명확한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공정의 근거 들어갑니다. 공정의 근거 들어가겠습니다. 근거인데 첫째로 이론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다시피 이제 아까 전에 공정이 하게 되면 내가 세금인데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세금 부과됐어. 2억 정도 부과됐는데 큰 돈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세금을 냈는데 뭐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잘하겠지만은 해석의 차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부가세 대상 사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복잡한 약간 애매한 사업이라 가지고 그 분류에 어느 분류에 속하느냐 이런 문제였죠.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아닌 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만약에 뭐 상대방 보고 일단 세금 내라. 그럼 2억이 어디 있어? 안 내면 일단은 공매를 하고 나서 공매되면 어떻게 돼? 딱 뺏기고 나서는 돈만 주는 거야. 공매 대금만 주는데 그건 뭐 그야말로 개값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행정청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월증이지가 인정되니까 하자가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첫째로 뭐냐?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죠. 이게 이제 이론적 근거야. 공정력 왜 인정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why the reason 왜 그러냐 이거예요. why the reason 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문제는 이론적 근거인데 이론적 근거는요 실제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구닥다리 옛날 학설도 있고 최근 학설도 있는데 학설 자체가 시험에서 잘 안 나왔더랬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첫째로 뭐냐면 1번에 위에서부터 옛날 학설이에요. 자기 확인서를 나옵니다. 법학에서의 자기는요, 연애하는 남녀 간의 자기는 상대방을 가르치는 말이죠.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문제는 법학에서의 자기는 뭐냐? 행정법학에서는 국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목적적 정당성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확인됐단 말은 이 오토마이어, 독일의 행정법을 처음 소개한 근대 행정법학자였던 오토마이어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오토마이어 당시는 독일이 프랑스 따라가지고 행정부 안에 행정재판소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는데 이 행정부가 있어. 물론 이 안에는 처분청도 있고 뭐 행정소송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일단은 이때 뭐냐면 얘가 조세를 납부해서 납부하라. 이런 거 발생된 상태인데 입만 보고 이거 하자가 있는 처분이니까 취소해 주셔야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 취소 확인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 아직은 얘들은 조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부가 아직은 스스로 내 잘못이었다. 이 처분은 적부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냐면 국가도 좋고요. 이러한 행정청, 이러한 행정주체, 행정처가 스스로 확인이죠. 이러한 확인을 유지하는 한 그 내용은 적부한 것으로 한다. 행정처에서 뭐 예를 들면은 따로 이때까지는 네 납부 의무가 있다 이 말만 했고 수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취소하는 말 안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뭐 집에서 장만해놓고 나서 장만했지 이랬는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했는데 아무 말 따라 깍 다물는 거는 뭐냐? 지가 잘했다고 고집을 유지하는 한 이런 뜻이라고. 더 맞아야 되죠. 차사차사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하는 한 이거인데 그거가 적부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여기 바로 자기확인 속에서 효력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각광받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약간 실망. 다른 거는 잘해서 기대를 했는데 약간 실망이 있어. 그게 뭐냐? 국가권위설이에요. 얘는 폴스토프. 우리 독일의 이제 근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오토마이어라면 현대 초입입니다. 뒤에 말고 현대 초입에 근대적 독일 헌법을, 독일 행정법을 현대적 이론으로 바꾸는 계기를 열었던 사람이 폴스토프인데 이 사람은 바뀐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여전히 좀 옛날 것도 더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나오죠. 축구할 때 독일 축구할 때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독일하고 월드컵 붙는다. 아예 우리는 안 될 거야. 스트레스 아예 오지 말자. 이거는 근대인, 중세인. 우리나라 치면 60년대 또는 70년대 아저씨들. 근데 이제 이길 수도 있지 한번 해보자. 근대인. 한 80년대 되겠지. 근데 이제 21세기 사람들은 뭐냐,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일단은 가가지고 레드 있잖아요. 레드 해가지고 빨간 옷 입고 가지고 애들 옷 입혀가지고 가서 신나게 놀고 막 이기든 지든 간에 박수 치고 있잖아요.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즐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신세대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폴스토프가 다른 거는 똑똑하게 잘했어. 그죠? 우리가 옛날에 행정의 개념할 때 행정의 개념은 정의낼 수 없다 하는 유명한 말도 있고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이 나오실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폴스토프는 이 행정행위는 권력적 공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행정이 있다. 행정위는 국가 권위에 표현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위직이 나빠져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른이 말씀을 한대요. 어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말씀하는데 어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헐 속으로는 헐지만 그것 때문에 꾸준히 열받죠 사실은. 부인이 털려놓고 나서는 어른이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어른이 말씀 일단 듣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말하는 게요. 뭐 그 자식 얘기하지. 이제 국가가 이제 권위의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복종하라고요. 일단은 복종하면서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불복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취소가 나면 그때 나는데 나기 전까지 일단 복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게 있죠. 그게 예선적 특권설인데요. 예선적 특권설을 하는데 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들 예선 보선할 때 그 예자예요. 선자가 달라요. 선은 이제 예선하고 예선할 때 선자는 선발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예선 경기할 때는. 근데 이건 아니고 예선 앞서서 나간다. 앞선자예요. 그게 뭐냐면 앞서서 나갔다. 뭐 판결도 있기 전에 원래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강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위는 보다시피 취소가 되기 전에도 일단 효력이 존재하니까 확정 판결 전에도 자격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오류라고 오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류라고 하는데요. 오류 나온대요. 오류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자력 집행력 아까도 봤지만은 원래 행정상의 민사에서는 강제 집행하려면 사실은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취소가 되든지 돼야지 되는데 얘는 하기 전에 그게 되더라. 올라가서 이제 통설은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좀 하자 조금 있다고 주장되면은 또 썰업을 걸었다가 또 취소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취소송 제기했을 때 다 이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효력이 있다가 또 발생 안 하다가 또 다시 또 새로 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행정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책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행정 정책설인데 줄여서 정책설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이 좀 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원활. 잘 알다시피 법적인 안정성이나 또는요 이러한 신뢰의 보호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행정 정책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론적 근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정법적 근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실정법인데 그럼 이런 실정법적 근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력은 우월적인 지가 인정되니까 실정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요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도리어 실정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정력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정법적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요. 묻는데 첫째로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딱 부러지게 행정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을 가진다. 이런 조문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 직접적인 근거규정. 이런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다수이고 행시고 공무원 시험이고 한 번도 다른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학설의 문제지만은 그러면 간접적인 근거가 있나? 간접적인 근거라는 건 뭐냐면 하자가 있지만 취소되기까지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잠정적인 통용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봐요. 취소한다는 자체요. 이런 취소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취소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공개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 뜻이 뭐예요? 자, 아니 거꾸로 취소한다는 말. 취소한다는 말 뜻이 취소 왜 하죠? 왜 취소 왜 하죠?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하죠. 근데 효력이 있는 걸 취소합니까? 효력이 없던 걸 취소합니까? 효력이 없는 걸 취소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취소한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때까지 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했다가 거짓말 좀 뒤에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야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이때까지 나 속였단 말이네. 맞아. 그 사실은 좀 그립긴 해갖고 그거가 비슷해. 그래서 취소 그 자체야. 그렇긴 해. 취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취소가 있을 때 직권 취소에도 굉장히 많아요. 행정청의 직권 취소, 예를 들면 건축법, 식품, 위생법 등등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 또는 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취소한다. 아무튼 직권 취소 또는요 쟁송 취소 제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쟁송 취소 제도 자체도 마찬가지죠. 쟁송 취소도 예를 들면 행정심판법에서 또는 취소 심판이나 또는 취소송 제도가 있겠죠. 그 자체가 다 뭐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고, 취소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자가 있었지만 이때까지 효력이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쟁송 취소 중에서도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고 쟁송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봤지만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는요 뭐냐면 어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취소 심판이나 취소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의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이런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요거 그대로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봤지만은 자력집행력. 자, 자력집행 행정상의 강제 집행할 때는요 판결이 없어도 일단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도 그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점이 바로 뭐냐면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이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부정설의 근거로서는 한스 켈젠이 있는데요. 한스 켈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순수법자거든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하자가 있으면 효력 발생 안 해야 되는 거고, 하자가 있으면 효력 발생하는 거, 하자가 없으면 효력 발생하는 거고, 있으면 효력 발생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무효만 무효고 유효만 유효지. 효력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력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알아주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효력이 어디 있어? 이게 한스 켈젠은 취소할 수 있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112페이지에 행정의 공정의 한계 이미 이야기했고요. 입증 책임에 대한 판례 나오죠.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결 문제, 공정력과 성결 문제 또는 쟁점 소송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야기가 길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송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자꾸 소송 얘기를 하니까 소송이 뭔지 또 종류가 어떤 건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소송 자체를 모르는데 또 행정소송의 특수한 개념을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워하는데 일단 들어보시도록 하죠. 좀 쉬었다 계속합니다.